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연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벌써 10월의 셋째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맑은 가을 날씨와 함께 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안개가 조금 많이 끼는 그런 지난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 축제라든지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있었던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사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셨는지요? 축제 같은 그런 문화예술적인 행사도 많았고 회의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다양한 모임을 통한 그런 발표 자리도 많았고 전시 자리도 많았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간들 가족과 함께 또 혼자서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즐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제연의 광장에서 준비한 곡은 첼로로 들으면 더 그 음악적 감성이 풍부해지는 것 같은 곡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슈퍼밴드의 곡들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소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왈츠입니다.
여러분 코너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첫 번째 소식은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및 빛축제 예산 전액이 결국 삭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및 빛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박람회 추진을 위한 마지막 시한이었던 지난 11일 우여곡절 끝에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세종시의회 제93회 임시의 본회의 건으로 상정이 되었으나 끝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세종시 추가 경정 예산안에 산입됐던 박람회 예산 약 14억 118만 원과 빛축제 예산 6억 원 등 총 20억 118만 원은 각각 사업 실효성 없음,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결여 등의 조정 사유가 붙은 채로 그대로 내부 유보금으로 산입돼 개수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결위의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총 20명의 의원 중 13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합니다. 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탈표 없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이로써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액 삭감 입장은 민주당의 공통된 당론이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윤 행정부시장이 참석해서 이번 예산안 전액 삭감은 단순한 사업의 중단 또는 연기가 아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박람회 조직과 이를 승인해준 중앙정부, 업무 협약을 맺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이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작년과 올해 박람회 준비를 위해 투입된 예산 10억은 매몰 비용이 되었으며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 77억도 이제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람회를 기대하며 땀 흘려 일한 화해 정원수 농가와 정원 산업 관련 사업체의 허탈감과 이를 준비해온 많은 시청 공무원들의 좌절감,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회의 전액 삭감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다시 한번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즉각 세종시의회는 죽었다는 논평을 내고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시의회가 오직 자당의 이익만을 챙기며 시장이 당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정을 방해하는 천박한 처신을 서슴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민이 원하는 세종의 발전과 도약 기회를 무자비하게 박탈하는 세종시의회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시민을 위해 세종의 발전을 위해 일하지 않는 시의원과 국회의원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제는 물러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준비한 곡 듣겠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6번 라장조 5번 가버투 1-2입니다.
세종시 여러분의 두 번째 소식은 장거래 세종소방본부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소방서장 등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단식 농성 중인 최민호 세종시장을 방문하라는 동원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야당 국회의원이 폭로, 파문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원된 소방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이 절대 요구되는 국가직 공무원이어서 징계 등 신상의 불이익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국 공무원 노조 등은 장거래 세종소방본부장은 물론 현장을 방문한 소방 간부들의 정치 중립 위반 등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실은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 이같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세종본부는 지난 8일 오후 소방본부장님 지시사항입니다라며 소방 공무원들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지시를 하달했는데 내용은 시장님 단식 호소와 관련하여 각 소방서 소방서장을 포함한 각 과장과 참석이 가능한 소방경 이상 간부 소방공무원은 10월 9일 또는 10월 10일 중 근무의 시간을 이용하여 시장님 단식 호소 현장에 격려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팀장 누구누구누구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카카오톡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장 본부장이 지난 6일 세종 빛축제와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을 세종시 의회에 촉구하며 단식 중인 최 시장을 응원하기 위해 소방서장 등 포함한 간부급 직원들에게 단식 농성장에 위로 방문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위성곤 국회의원실의 보도 자료로 알려진 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 세종소방본부 임직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 응원에 동원됐다는 지적과 함께 비판이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위로 방문 지시는 개별 통화, 업무 메신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세종소방서와 조치원 소방서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농성장 방문 일정 및 인원수까지 취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종소방서는 간부가 아닌 출동센터의 현장 대원들도 농성장을 방문해 응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별 방문할 센터 개수를 지정해 10일에는 4개 센터, 11일에는 3개 센터에 현장 대원들이 분산해 방문하도록 일정까지 조절했다고 합니다. 센터 직원들은 24시간 근무 후 퇴근한 비번팀이 방문하고 센터장은 외출을 활용해 다녀오도록 방문 과정까지 상세하게 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실은 대원들의 휴식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자긍심을 상처 입힌 중대한 사안이라며 소방청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전공로 소방본부는 과거에나 있던 관행으로 시장이 소방본부의 예산권을 지니고 있으니 잘 보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정치적 중립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법리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장거래 본부장은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단식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합니다. 다음 곡은 핸델의 하프시코드 모음곡 4번 라당조 사라반드 기타를 위한 편곡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세 번째 소식은 2024 세종축제가 12일 밤 나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세종축제 기간 20만 명이 방문해서 축제를 즐겼다고 13일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호수중앙공원 일원에서 세종대왕의 한글, 장영실의 과학, 박연의 음악을 주제로 개최된 올해 세종축제를 찾아온 관람객들은 축제 기간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기획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즐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방문객들이 세종에서 장시간 머물 수 있도록 축제 기간 매일 오후 9시에 빛나는 세종을 표현한 불꽃놀이를 선보였고, 또 시민들이 직접 기획 운영한 축제 속 작은 축제, 세종 직장인밴드, 세종시 합창연합회, 세종시 교향악단 등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활기를 더해서 시민 문화가 돋보이는 도시문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고 세종시는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글 문화도시를 표방한 세종시의 한글날 대표 축제인 만큼 한글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집중됐는데, 지난 3년간 꾸준히 열어온 세종 한글 과학놀이터는 방문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많은 이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세종 한글 놀이터는 우아의 한글 투어, 한글을 담은 보자기와 전통 공예 체험, 한글 도안 페인팅 체험 등 재미와 함께 한글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실감할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또 세종 과학놀이터는 가상현실 안전체험, 모빌리티 인재 양성체험 등 미래 과학기술을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대형 목조 인형의 행진을 만나볼 수 있는 젊은 세종 축녀 마리오네트와 온 가족이 즐기는 한글 노래 경연대회 등 어린이들의 호응도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팝 드론 배틀, 드론 낚시, 인공 코딩 드론 등 다양한 드론 체험 프로그램과 드론 레이스 등을 즐긴 세종 과학 집현전은 미래 전략수도 세종의 미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을 적용한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은 축제장 순찰에 투입되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안전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냈다고 세종시는 전했다고 합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2024 세종축제를 풍성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가치를 알리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 작품 번호 47 전설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의 문제연의 광장에서를 듣고 있습니다. 챗GPT와 함께 알아봐요 코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봐요 코너는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첫 노벨 문학상이며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입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할리먼은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각 작품에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 작가는 나는 한국에서 책과 함께 한국 문학과 함께 자랐다고 말할 수 있다며 동료 작가들의 노력과 강점이 나의 영감이 됐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매년 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작가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190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로 수상자는 문학적 기여와 인류에 대한 긍정적인 역량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노벨 문학상은 소설, 시,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포함하며 수상자는 문학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품이 인류에 미친 영향도 평가받습니다. 수상자는 금메달과 상금 그리고 수상 연설을 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이 상은 문학계에서 큰 영예로 여겨지며 많은 작가들이 이 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그의 서정소품집 2권 작품 번호 38-8번 캐논입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기사에서 가져온 작가 한강의 작지만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작품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서점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한강의 작품들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1993년 한강이 등단하기 전 작품들도 회자되는데 등단 1년 전인 1992년 연세문화상에서 윤동주 문학상을 받은 시 편지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연세문화상은 연세대 학보사인 연세춘추가 주최하는데 한강은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은 한강의 시에 대해 한강의 작품들은 모두 능숙하다, 능란한 문장력을 바탕으로 그 잠재력이 꽃피기를 기대해 본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소설가 한강은 연세대 국문과 4학년 때인 1992년 편지라는 시를 연세문화상에 제출해 윤동주 문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픈 데 없이 잘 지내셨는지 궁금했습니다로 시작하는 한강의 시에는 당시에도 특유의 정서적 문체가 돋보였고 연세문화상 심사위원이었던 정현종 당시 국문과 교수와 김사인 문학평론가는 한강의 시에 대해 한강의 작품들은 모두 능숙한 솜씨를 보여준다. 구판의 무당의 춤과 같은 휘몰이의 내적 열기를 발산하고 있는 모습이 독특하다. 그러한 불과 같은 열정의 덩어리는 무슨 선명한 조각과 또 달리 앞으로 빚어질 어떤 모습들이 풍부히 들어있는 에너지로 보인다며 능란한 문장력을 바탕으로 그 잠재력이 꽃피기를 기대해 본다고 심사평을 남겼습니다. 한강은 당선 이후 뽑힌 느낌으로 알아누운 밤과 밤들의 사이, 그토록 눈부시던 빛과 하늘을 기억한다. 그들의 낱낱이 발설해온 오래된 희망의 비밀들을 이제야 엉거주춤한 허리로 주워 담는다. 목덜미가 아프도록 뒤돌아보며 뽑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쁨, 내 모든 눈물겨운 이들의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슈퍼밴드의 하현상, 홍진호, 신예찬이 부릅니다. 비바라 비다입니다.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l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my fear in my enemy's eyes. The crowd would sing. Now the old king stayed along with the king. The minute I held the key, next to walls were closed on me, I discovered that my castle stand upon pillars of soul, pillars of sand.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t. Peter will call my name. Never an honest word, and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시작됩니다. 정말 좋네요 코너에서는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이 의정 갈등 속에서도 세종 시민과 충청권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응급실 정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진료 체계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세종시가 젊은 도시라는 점을 감안해서 소아 응급 체계를 특성화시켜 24시간 운영 중인 것을 비롯해 문제가 된 야간 응급실 정상화에도 전문의 교수들이 진로 파견을 통해 24시간 시행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세종시에서는 처음으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세종 충남대병원은 소아 전문의 7명이 의정 갈등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진료를 통해 응급체계를 이어가면서 중증 또는 응급 소아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1만 225명, 올해 7일 현재 8,504명의 응급 환자를 진료했으며 일평균 35명, 월평균 1,043명이 세종 충남대병원 소아응급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한 관계자는 전문의 부족으로 제한적으로 진료 중인 야간 응급으로 인해 소아응급실도 파행을 겪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세종 충남대병원 소아응급체계는 의료 분쟁과는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제한 진료를 해온 성인 응급체계도 응급의학과 외 전문의 교수들의 진로 파견을 통해 정상화시킬 예정인데 응급의학과 전문교수 부족 현상이 전국화되면서 조속한 시일 내 채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민들의 응급의료 불안 해소를 위해 다른 과 교수들의 진로 파견을 통해 해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타과 교수들도 24시간 진료 정상화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동참 의식을 내비치고 있어 응급실 운영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의료 분쟁 수준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세종 충남대 병원 측은 성인 응급진료의 야간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송구하다며 정상 운영되는 소아 응급실에 이어 성인 응급실도 빠른 시일 내 복구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2020년 개원 이래 외래 및 입원 환자가 4년 만에 약 3배 증가했으며 운영 실적도 매년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 행사를 참여하고 제가 주관자가 되기도 하고 참여자가 되기도 하고 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행사를 거치다 보니까 그 역할들이 계속 바뀌기도 하는데 많은 발표와 다양한 체험 그리고 공연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잘 준비하고 준비한 만큼 잘 표현되고 그래서 그러한 수고들이 잘 결실들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 그리고 솔직한 평가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주어진 시간 안에 제한된 재정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최대의 효과, 최선의 성과가 무엇인지는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아무 인식 없이 덤벙덤벙 가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의 섬세하고 상세한 생각으로 인한 결정들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연의 광장에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다 함께 노래해 Hey 잠깐만 있지 눈치 보지 말고 just do it 걱정 따윈 잠깐만 있지 이제 보이지 맞아 넌 이미 나 빛이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고 do your thing 뿌옇게 보였던 너의 우주도 멀리서 보니 은하수였던 것 같아 oh, 가끔은 혼자인 것 같아도 언제나 네 옆에 있어줄게 You are a star 넌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